자, 110페이지 문제 우리 태양만 하면은 여기 단원이 끝나고 태양은 안 어려워요. 자, 기억하는 대로 말해볼게요. 태양은 태양계에서 무슨 성이라고 했어? 항성. 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엇을 내기 때문에? 빛을 내기 때문인데 그 원인이 뭐냐면 핵융합 반응이에요. 무슨 반응이라고요? 핵융합 반응으로 어떤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 핵폭탄 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기서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구나. 비슷하게. 자, 이러한 태양에는 특징을 공부하시면 돼요. 첫 번째 특징. 태양계에서 가장 커요. 어디에서 제일 크다고? 태양계에서 엄청 커. 다른 목성하고 비교도 안 돼요. 목성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태양계에서 가장 무거워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가장 무거워서 태양계 대부분의 질량과 태양계 대부분의 크기를 다 가지고 있는 건 누구다? 태양이에요. 그런데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전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자전해요. 그럼 태양이 자전하는 방향도 어디에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뭘 하고 있다? 자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태양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태양도 기체로 되어 있어요. 태양도 뭐로 되어 있다? 기체. 근데 이 기체가 주로 뭐하고 뭐로 되어 있냐면 수소. 수소 다음에 뭐였을까? 원소 우리 기호 외웠을 때 순서. 헬륨이에요. 선생님이 그 순서로 외우라고 했던 이유는 고등학교 때 가서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체인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특징 들어갈게요. 태양의 특징의 첫 번째는 표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인데 이 표면을 뭐라고도 말하냐면 광구라고도 해요. 뭐라고도 한다? 광구라고도 합니다. 태양의 표면의 온도는 약 6000도씨 정도 돼요. 몇 도씨? 6000도씨. 그럼 내부는 더 뜨겁고 대기도 더 뜨거워요. 그런데 표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무슨 무늬가 있냐면 쌀알 무늬가 있어요. 내가 교실 바닥에다가 쌀을 다 뿌려놨어. 빼곡하게. 그럼 막 이런 걸 환공포증? 그 작은 거 막 이렇게 있는 거 환공포증이라고 하잖아. 근데 막 그런 거야. 이 작은 게 알갱이 같은 게 마치 쌀을 뿌려놓은 것처럼 태양의 표면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보시면요. 111페이지 8번의 달을 보세요. 111페이지 8번의 달. 8번의 달을 보시면 다 보면은 막 시커먼 것 같으면서도 막 쌀 뿌려놓은 것처럼 생겼지. 그래서 이걸 무슨 무늬라고 한다는 얘기야? 쌀알 무늬. 그래서 표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생기냐면 태양이 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체가 뭐해서 생기는 거예요? 대류에서 생기는 거예요. 기체가 뭐해서? 대류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시험에 100% 나와요. 바로 뭐냐면 흑점이에요. 무슨 점? 흑점. 착각하면 안 돼. 검은색은 아니야. 원래 검은색 아니야. 그런데 이 흑점이라고 하는 건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서 검게 보이기 때문에 흑점이라고 불러요. 원래 검은색은 아니었어. 왜? 흑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서 낮아서 어떻게 보이기 때문에 검게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려놨죠. 흑점을 한 3개 정도 그려놨지. 그러면 이 흑점은 이동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태양이 뭐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흑점의 이동을 보게 되면 흑점도 이렇게 이동을 해요. 왜? 그 결과 태양이 뭐 한다는 걸 아는 거야? 자전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흑점의 수는요, 변해요. 흑점의 수는 주기가 있는데 몇 년 주기냐면 11년 주기로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 해요. 그럼 생각해봐. 흑점의 수가 많을 때, 흑점의 수가 뭐 할 때? 많을 때 이것만 우리가 따로 하시면 돼요. 흑점의 수가 많을 때를 연결지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까지 태양의 표면에서 광구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다 한 거야. 쌀알 무늬하고 그 다음에 흑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보는 거 할 거냐면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주변에 있는 걸 태양의 대기라고 해요. 태양 주변을 뭐라고 한다고? 대기. 태양의 주변의 대기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거예요. 빨갛게 있는 거. 이 빨갛게 보이는 걸 무슨 층이라고 하냐면 채층이라고 해. 이 빨간 걸 뭐라고 한다? 채층.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색이나 파랑색으로 보여요.
백색, 하얀색이나 파란색으로 보이는 푸른색 이런 층이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코로나. 그리고 가끔 이렇게 불기둥이 생겨요. 이 불기둥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홍염이라고 해요. 불기둥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장난 아니에요. 태양의 에너지 폭발이 있어요. 태양의 에너지 폭발을 뭐라고 하냐면 플레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플레어.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말했지. 뭐라고 말했냐면 흑점의 주기가 11년인데 흑점의 수가 뭐 할 때? 많을 때. 자, 흑점의 수가 많을 때 방금 했던 홍염, 채층, 플레어,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커져요. 더 어떻게 된다고? 커져요. 누가 느낄 만큼? 지구가 느낄 만큼. 누가 느낄 만큼? 지구가 느낄 만큼. 그래서 흑점의 수가 많으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분출된다는 뜻이야. 흑점 수가 많으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분출이 됩니다. 그럼 지구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지구에 어떤 게 벌어지게 되냐면 지구에 오로라가 많아진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선통신장애. 이거는 왜 그 비행기 탄 사람들이 레이더 해가지고 이렇게 막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지금 여기 어디에 있다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관제탑에서 여기로 오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다 무선통신이잖아. 그런데 저렇게 흑점의 수가 많아졌을 때는 이런 게 전파가 방해를 받는다는 거야. 뭐가 방해받는다고요? 전파가 방해를 받는데 그런 걸 무선통신장애 델린저 현상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니? 끝.